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주가 조작 과정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가담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을 예. 내렸어요. 뭐 그 검찰이 한 얘기를 정확히 제가 들려드리면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예. 그들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그렇죠.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미 이제 권오수 등의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 6개 계좌 중에 예. 3개 계좌가 주가 조작 행위에 동원됐다 이렇게 이제 네. 재판부는 판단을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계좌를 대여한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모의했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시세 조정을 위해 예.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떠세요? 이런 검찰의 이런 판단들, 논리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총 6개가 이용이 됐는데 그렇죠. 예. 그 중에 2개는 1차 작전 때 이용이 된 거고 3개는 2차 작전 나머지 4개는 2차 작전 때 예, 이용이 된 예, 거예요. 예. 근데 1차 작전에 이용된 2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빼고 예. 나머지 3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3개 중에 이제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신증권 계좌입니다. 어제 검찰에 낸 보도자료를 보면 계좌들을 나눠놨어요. 예. 하나는 1인 매매 예. 계좌, 하나는 그러니까 직접 맞췄다 거래 이거죠? 계좌. 예. 그래서 1인 매매 계좌는 1차 작전에 썼던 2개, 그리고 2차 작전에 썼던 2개. 이건 다 1인 매매 계좌인데 2차 작전 중간에 이제 썼던 게 대신증권 계좌인데 이게 직접 거래 계좌입니다. 근데 이 직접 거래 계좌는 사실은 검찰이 그 김건희한테 불기소를 주고 싶으면 이거를 넘어야 되거든요. 이 직접 거래, 왜냐면 이 직접 거래 계좌에서 통정 매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통정 매매는 법원이 이건 통정 매매 맞네. 유죄라고 인정을 이미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김건희가 대신증권은 직접 거래했는데 거기서 유죄로 판정된 통정 매매가 나왔으면 김건희가 통정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죄로 직접 거래 계좌에서 그게 나왔으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죠. 예,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여기 이제 대신증권을 통해서 거래한 게 그 유명한 12시에 만나요. 뭐 그거 있죠. 12시 예. 통정매매. 예, 7초 만에 얘기하죠. 이루어진 통정매매가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이건 아무리 해도 김건희가 권오수 연락을 받고 매매한 것 같아. 예. 그죠? 그럼 권오수는 누굽니까? 주가 조작 그 세력 중에 1등 주범이에요. 핵심이죠. 예. 그러면 주가 조작 세력이 연락을 받고 매매를 했어. 여기까지는 인정. 그런데 권오수랑 김건희가 그 연락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김건희가 무슨 생각으로 매매를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힐 일이지. 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여요. 김건희가 권오수를 너무 믿어서 김건희가 권오수를 너무 신뢰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주가 조작인지도 모르고 권오수가 팔라고 하니까 팔았다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아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니 일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나랑 구선배가 이제 나랑 친하니까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좀 신뢰하죠. 저 구형 선배 신뢰합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인보야 너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 주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오늘 12시에 팔아줘. 그럼 제가 아니 선배 왜요? 왜 꼭 12시에 팔아야 되죠? 그리고 왜 이번에 10만 주 가격도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3,300원에 8만 주 팔아줘.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투자자. 예. 그러면 권오수가 아이 그런 게 있어. 라든지 아니면 야 내가 아는 동생들하고 뭐 좀 하는데 그 필요해.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김건희가 그걸 듣고 아이 뭐 작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검찰은 김건희가 권오수를 너무 신뢰해서 그리고 권오수가 상장사 대표인데 어떻게 상장사 대표가 감히 친히 이 주가 조작을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 김건희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믿고 권오수가 시킨 대로 거래를 한 거다 이거는. 이러면서 이 큰 산, 이 대신증권 계좌라는 직접 매매 계좌라는 큰 산, 그 통정 매매의 큰 산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완전 이거는 김건희 시점이네요. 아니 정말 이건 검찰의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은 보통 기소를 하는 집단이니까 이건 죄가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고
그럼 이제 법원에서 변호인이랑 싸우고 변호인은 반대 방향을 주장하겠죠. 그렇게 해서 판사가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거는 모든 그 애매한 상황,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 김건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고,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 애매하지 않은 상황, 확실한 팩트가 있는 것도 왜곡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김건희의 변호인단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